안녕하세요.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지 몰랐어요. 전 평범한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죠. 어려서 엄마가 너무 엄했던 거 말고는 특별히 큰 특이사항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맞이이기도 하고 장녀라서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건 사실이었죠.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했고 엄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크셔서 동생이기만큼은 따뜻했지만 저에게는 엄격하셨어요. 뭐 이해했습니다. 제가 장녀이기도 하니까요. 전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 피아노를 전공했고 음대를 거쳐 유학을 다녀온 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저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에게까지 관여하시며 결혼 상대도 본인이 정해주려고 하셨거든요.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는 거야? 엄마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는 아줌마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어떠니? 인물도 괜찮고 경제학 박사란다. 집도 잘 살고 아주 너랑 딱일 것 같아. 어때? 아, 엄마,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누굴 데려오든 엄마 실망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믿고 맡겨줘요. 네? 뭐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볼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지켜봐 줘요. 너 이제 20대 후반이고 곧 30줄인데 엄마가 걱정이 안 되게 생겼니? 아무리 요새 시집장가 나이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때를 놓치면 다 이상한 사람 짝되기 마련이야. 엄마가 너 걱정돼서 이러지. 누구 걱정돼서 이럴까? 아유, 진짜. 걱정 말라니까. 엄마 실망 안 시켜. 이제 나도 성인인데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야지. 안 그래? 걱정 놓으세요, 정말. 엄마는 본인이 소개해주는 남자를 제가 만나려고 하지 않자 굉장히 답답한 듯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한 번쯤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첫눈에 전 반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나갔어요.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가 딱히 나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제 남자친구에게 자신도 있던 때였죠.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의 선택이 아닌 제 선택으로 결정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선택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더 좋게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동료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피아노 전공하신다고요? 아, 저는 예술 쪽에 아예 몰라서 이렇게 뵈니 신기하네요. 아, 네. 나중에 독주해야 하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사진보다 부드러워 보이시고 말이에요. 에이, 미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음식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시고 우리 맛있게 식사해요. 연인이 되고 나서 저희는 순식간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잘 맞았고 일단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큰 소리 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거든요. 어려서 엄마의 모든 결정대로 살아온 저는 이렇게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서로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는 날이었죠. 다행히 엄마도
남자친구를 보시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성격도 순하고 뭐든지 자상한 남자친구를 엄마도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결혼이 일사천리되나 싶었죠.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아유, 너무 괜찮네.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아주 좋고,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예진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닮아 미인이네요. 제가 예진이 잘 책임져서 어머님 걱정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셔도 돼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아유, 어쩜 말도 이렇게 젠틀하게 할까? 걱정 많이 했는데 내가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겠어요. 일단 이거 맛있게 먹어요. 엄마 거봐. 내가 뭘 했어?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현우 씨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엄마는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까탈스러운 엄마 눈에 합격을 받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었고, 다행히도 남자친구 어머님도 저를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결혼이 순리대로 흘러갈 거란 생각은 제 예상과는 정말 빗나가게 되었거든요. 아유, 오랜만에 분통 터져 정말. 걔는 어쩜 그렇게 고등학교 때나 변한 게 없어? 정말 화딱지 나려고 하네 진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까 친구들 모임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어? 기분 좋게 나가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열받게 하는 애. 어쩜 지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던지. 아니 지 아들이 변호사면 다야? 우리 사이 될 사람도 변호사라 이거야. 참나 아주. 내 말은 다 잘라먹고 지 얘기만 어찌나 하던지. 어디 그 잘난 아들 누구 만나는지 보자. 참나 사사건건 교양 있는 말투. 아우 짜증나. 내가 지속을 모를 줄 알고? 걔가 얼마나 우명한 애인데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확 불어버리려다 참았구만. 하여간 음흉한 애들이 그렇게 잘 산다니까. 어쩜 이렇게 세상 불공평하다니. 아유 화나 죽겠네. 뭘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안 보면 되겠구만. 갈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동창회를 가지마 엄마. 어떻게 안 가니? 아마 내가 안 나오면 얼씨구나 하면서 지세상일걸.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무조건 가서 짓눌러줘야지. 엄마는 늘 동창회를 다녀오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안 맞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엄마가 동창회에 다녀오면 욕하던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셨던 거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어머님들은 표정이 급격히 굳더라고요. 저희야말로 급격히 얼어붙었죠. 왜 하필 엄마가 그렇게 욕을 하던 아주머니일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뭐든 쉬운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했어요. 그날 저희가 먹은 밥이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네가 그럼
현욱은 모친이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하필 왜 네가? 내가 할 말이다. 예진이가 그럼 네 딸이었어? 아유 참나. 안 봐도 비디오겠네 이거. 하필 왜 여기서 만난다니? 아 엄마, 혹시 예진이 어머님이랑 친분 있으신 사이세요? 아 그래도 완전 초면보단 낫네요. 이렇게 안면이 있으시니. 안면? 아, 차라리 초면이 낫지. 내가 제 성격을 모를까봐? 예진이도 똑같을 거 아니야. 아휴, 이 결혼 안 봐도 뻔하다. 어머, 누가 할 소리를 지금 네가 하는 거니? 네 아들이면 너랑 똑같겠지. 내가 현우군을 한참 잘못 봐도 잘못 봤네. 예진이 너 닮으면 엄청 사치스러울 거고 남들 눈에 엄청 신경 쓸 스타일인데 난 줏대 없는 애들 딱 질색이야. 알아? 아, 나는 어떻고? 너 닮으면 엄청 허세스러울 거 아니야? 누구 마음에 드는 줄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겠지. 아우 짜증나 정말. 두 분은 철천지 앙숙이었어요.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마주하시고 서로 말씀 한마디 없었죠. 식사 자리는 정말 얼어붙은 자리였고요.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만나나 했고 역시나 엄마는 상견례장에서 돌아오면서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어요. 엄마들 관계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거역하기로 했죠. 두 분 사이가 어떻든 저희는 결혼을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엄청 컸고 이대로 끝내기 싫었거든요. 이 결혼 엎어라. 뭐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니고 너 제가 얼마나 독한 애인 줄 알아? 뻔해. 내 딸이라고 했으면 시집살이 엄청 시키래야. 엄마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잠자코 이 결혼 엎어. 뭐 남자야 널린 게 남자고 변호사 사이 어디 쟤뿐이겠니?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현우 씨 엄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 그깟 결혼 없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지금 엄마한테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너 뭐라고 했어? 그때 엄마 실망 안 시킨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야? 진작 엄마가 골라준 사람 만났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 그깟 결혼뿐만 아니잖아. 어려서부터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혼마저 이렇게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나 현우 씨랑 결혼할 거야. 현우 씨 어머님한테 잘 보일 거고 내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락해줘. 확고하게 얘기하자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정은 남자친구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와의 관계를 끝내기를 종용하셨고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말을 거역하였죠. 오히려 양가에서 반대를 하니 청개구리 마음이라고 참 저희끼리의 관계는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좋다고 하니 어머님들도 어쩔 수 없이 난감해하였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밀어붙였죠. 너 포기 안 해. 엄마들 사이가 어떻든 간에 그냥 너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진행하자.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지만 결혼만큼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래. 우리가 좋다고 하면 엄마들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어떻게 우릴 떼어놓겠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들의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어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안 그래? 자주 보다 보면 또 정도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예전 앙금도 잊혀지겠지. 그리고 그 후부터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몇 달을 공들인 결과 서서히 양가 어머님들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는 너무 싫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서로도 슬슬 풀어지는 계기가 되나 싶었어요. 오히려 저희의 결혼으로 인해 오랜 앙금이 풀릴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죠. 나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거야. 현우 엄마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얻고 싶은데 현우가 하는 행동이 예뻐서 말이야. 그래 엄마, 현우 씨만 생각해줘. 어차피 어머님 별날이 뭐 많지도 않을 텐데 이왕이면 오랜 앙금도 풀고 말이야. 응? 아, 오랜 앙금? 아휴, 걔랑은 그러고 싶지도 않아. 하여튼 너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니까 허락하는 거니까 무조건 잘 살아. 엄마 고마워. 허락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나 정말 잘 살 테니까 두고 봐줘.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예쁨 많이 받을 거야. 걱정 마. 엄마는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처음과 같이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머님에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허락만 하셨을 뿐이지 다친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싫어하는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 듯이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어쩜 넌 너희 엄마랑 똑같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런가? 여하튼 썩 좋아서 시키는 결혼은 아니란 걸 알아둬.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미치는 아들은 아니잖아? 너한테 장가 보낼 땐 내가 아주 큰 맘 먹은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친정왕래는 되도록 삼가라. 나 너네 엄마한테 아주 질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친정 왔다 갔다 하면 내 기분이 좋겠니? 아, 네,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 엄마도 마음 많이 푸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아, 네가 걔랑 내 사이를 몰라서 그래. 어쨌든 내 말 명심해. 현우가 밥도 안 먹고 하도 졸라서 이 결혼 허락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이 며느리 잘 들였다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만 열어주시면 돼요. 어머님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나아질 것 같았고 남자친구가 옆에서 많은 응원과 용기를 북돋아 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중단된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댁 쪽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예단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기가 막혀하며 첫 판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고 준비해 주셨죠. 아, 이걸 현우 엄마가 보냈단 말이야? 아주 얘 돌았네. 지네 주제도 모르고 이런 걸 요구해? 아주 아들 변호사 만든 게 유세지 유세야. 어디 누가 이런 것 준비 못할 줄 알고? 아주 첫 판부터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드릴까? 사실 너무 무리긴 해. 우리 집이 아무리 어렵지 않더라도 너무 쓸모없는 것들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안 그래?
그냥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 너무 화내지 마. 아무래도 현우 씨네도 아들이 하나라서 그런가 보지. 됐어. 준비해야지. 첫 판부터 기죽고 들어가면 평생 예단으로 시집살이 당하는 거야. 아주 말 한마디 못하게 해야 되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참나. 내가 지 비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댄다 나대. 어디 내 딸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해봐. 가만 안 둬. 엄마, 그만해. 이왕 좋게 시집 보내기로 한 거 자꾸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 나 현우 씨랑 잘 살아보고 싶어, 응? 엄마들끼리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결혼 준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 마무리를 짓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집에 오라고 하시며 이것저것 제가 안 해본 일을 시키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엄마에 대한 앙금을 저에게 푸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저도 억울했지만 일단은 엄마들끼리 사이가 진정되는 게 우선이니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시집 와서 네가 다 할 일인데 아무래도 미리 해보면 좋지 않겠니? 여기 있는 건 나물들 좀 삶아서 다 묻혀놔. 네? 어머님, 제가 아직 요리는 서툴러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옆에서 배울게요. 뭐든 처음이 있는 거니까요. 너희 엄만 너 시집 보내면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참나. 아주 지 딸 귀하다 하더니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 우리 연우 아침마다 밥 차려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하려면 얼른 손부터 익혀놔야지. 잔말 말고 인터넷 보던지 해서 해놔. 현우 씨, 아침에 간단히 토스트 먹는다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 억지 같아요, 어머니. 하려면 하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야?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이래서 널 며느리로 받기 싫었다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이 모든 걸 참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셨어요. 정말 두 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 또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힘들어하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하지만 어차피 분가를 할 거고 결혼하고 우리 둘이 잘 헤쳐나가보자 라고 했기에 의지를 다잡았어요. 저에게 한 행동들을 친정엄마가 아시고 노발대발하는 일이 많았지만 말이에요. 너 불러서 뭐라니? 아니, 너 손이 왜 이래? 가서 뭐 잡일 하다 온 거야? 피아노 하는 애가 손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랬으니까 양심껏 설거지라고 한 거지 무슨.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어? 내가 걔 모르니?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불러다가 냅다 시켰겠지. 진짜 내 딸 함부로 시켜봐. 내가 어떻게 아나? 엄마의 노발대발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엄마들이 얼굴을 많이 붉히셨지만 그래도 이날만 넘어가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하객들이 축복해 주었고 내 인생 이제 정말 독립이구나.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라며 결혼식 직전 하객들을 만는데 웬 남자가 내게 와 속삭이더라고요. 저기 시무님, 아무도 믿지 마시고 쇼 한번 하세요. 아주 큰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제 말 믿어보시고 한 번만요. 네? 모르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귀띔을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원래 성격 자체가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
약간 의아하면서도 저 남자의 말뜻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일까 상상하며 남자의 말을 믿기로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식 직전 신부 입장 때 조금 늦게 들어가는 쇼를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와 각각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제가 등장하지 않는 쇼를 하자 정확히 3분도 안 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싸우는 소리가 신부 대기실까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 싶었을 즈음 양가의 경악할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너무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무리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객들을 모두 모인 자리에서까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이럴 줄 알았지. 누구 딸 아니랄까봐. 아주 결혼식에 와서까지 맘에 안 드는 행동투성이야, 아주. 안 그래? 너 입 그만 안 놀려? 이게 어디서 남의 딸을 탓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디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뭐야?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너 아주 말 웃기게 한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그렇게 그때부터 그날리는 거야, 어? 그래, 파투 내자, 파투 내. 너랑 나랑 사이에 무슨 사돈지간이냐? 너 네 아들, 사돈 어른 아들 맞냐? 그때 그 남자 아들 아니고? 이판 사판이다 이거야. 내가 아주 더 짓거려 볼까? 너 감당 가능하겠니? 이게 어디서 시엄마 행세를 하려고 들어? 내가 무슨 비밀을 터뜨릴 줄 알고, 어?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말해보자 어디. 네 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사돈 어른 아들 맞냐고. 맞으면 맞는다고 해. 저희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입을 못 다물었고 그 말을 들은 아버님마저도 무슨 뜻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결혼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 얘기가 가관이었거든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거 너무 무리수가 아닌지 하면서 어쩌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울고 싶었죠. 너 말 좀 해봐. 그렇게 떳떳하면. 아니, 네 남편이 너 쫓아다닐 때 너 만나는 남자 있었잖아. 그때 가진 나이 아니냐고, 네 아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 내가 이런 거 입 다물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나서? 그나마 현우 얼굴 봐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딸 그렇게 깔아뭉개니까 나 역시도 못 참겠다 이거야. 알겠어? 아유, 분통 터져.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어디서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너 증거 있어? 어디다 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응? 감히 내 아들을 뭐? 그래, 너 평생 나한테 그렇게 열등감에 가득 차서 어려서부터 시샘하더니 이제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니? 헛소리라니? 어디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 해보자 이거야. 내가 이거 평생 입 다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하는 짓 보니까. 아주 작사를 내야겠어. 결혼이고 나발이고. 야,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 해봐 어디. 아니면 내가 싹싹 너한테 빌 테니까. 알겠어? 시어머니와 엄마가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에게 속삭이던 남자분이 식장에 들어와 한 말씀 날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의 친부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고작 3분 늦게 입장한 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서로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싸움이 나셨고, 결국 남자친구의 친아빠란 사람까지 등장을 하여 결혼식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우 친아빠입니다. 당신 그만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현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손을 써놓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나 그냥 현우만이라도 보고 살게 해줘. 제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게 미쳤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돈도 없는 그지 주제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지? 또 돈 뜯으러 온 거 모를 줄 알아? 너 돈이라니?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만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너 돈 떨어지면 나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제 협박도 안 통하니까 지금 결혼식 파투 내는 거니?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음흉한 년. 너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디 남의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둔갑시켜? 에휴, 사돈 어른도 불쌍하다 정말. 저희 엄마에게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큰 충격을 받아 결혼식장을 뛰쳐나갔고요. 저 역시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버지는 돈을 노리고 항상 어머님을 협박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 돈을 뜯어내려고 절 이용한 거고요. 옆에서 오열하는 남자친구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제가 그 사람한테 놀아나서 이 지경까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괜히 그분이 나보고 꼭 실체를 알게 될 거라면서 그러는 거야. 난 이런 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사실 알고 있었어. 지금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초등학교 때 한번 찾아오셨거든. 근데 엄마가 절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지. 지금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 역시도 매일 아버지한테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더라. 그리고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고 정말이야.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 몰랐어. 어떻게 그 많은 데서 현우 씨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사실인데 뭐. 엄마도 잘못했고 어머님도 너무하셨고. 참, 우리가 무슨 죄냐 이게. 아버지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장모님 아니었어도 언젠가 터질 일이었지. 어떻게 이걸 숨겼겠어? 그 친아버지라는 분은 계속 나를 찾아오시려고 했었거든. 친아버지는 돈 때문에 이용해. 엄마는 그거 다 숨기고 결혼해. 장모님도 이걸 다 알을 줄 몰랐네 정말. 미안하다.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실망을 했고 또 시어머니에게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모든 거에서 벗어나서 더더욱 독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언젠간 터졌을 일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아버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짐을 싸고 있자 엄마는 저를 뜯어 말리며 또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만 몰라서 그래? 걔가 널 그렇게 깔보는데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깨끗하지도 않은 게 어디서 시엄마 행세야, 행세가. 너 엄마가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도 모르고 지금 짐 싸는 이 행동 뭐야? 어? 얼른 말해봐. 웃기지 마. 엄마는 어머님한테 평생 열등감 갇혀 있었고 약점 하나 잡아 내 핑계 대며 날 이용했어. 현우 씨한테 상처 준 거 어떡할 거야? 나 이제 엄마 신경 안 써.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찾지 마. 나 진짜 엄마 행동에 너무 실망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인생을 박살낼 수가 있어? 현우 씨 생각 안 해? 이제 엄마랑도 끝이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친다. 뭐야? 내가 지금껏 널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 응?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엄마 욕심이지. 엄마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 만든 거잖아, 내가. 안 그래? 그거 누가 몰라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은 줄 알아? 전 그대로 짐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도 신혼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남자친구 또한 본인의 어머니한테 단단히 화가 났었죠. 저희는 그렇게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나 제가 사죄를 드렸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은 감동이었죠. 현우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한 적 없다. 너희 엄마랑은 이렇게 끝내지만 현우는 내 아들인 거 변함없으니 종종 연락 주렴.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하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버지가 키워주신 사랑이 대단한데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너희 엄마와 끝났지만 그래도 아들과는 연을 이어나가고 싶어. 내 아들이기도 하고 말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 엄마 때문에. 아버님과 현우 씨가 제일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다. 너도 피해자지. 괜찮아. 아직 충격은 있지만 그래도 현우 하나만 보고 살련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옆에서 효도할게요.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전 더 올바르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아버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님에게 시어머니는 막대한 재산 분할을 해주고 위자료까지 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희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저희끼리 따로 혼인신고를 하고 못다한 결혼식을 대신했고요. 그렇게 두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잃은 셈이죠.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다 결국은 모든 자식들을 잃으신 거예요. 그날 남편의 친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아직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와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손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동생한테 듣기로 친정엄마는 아직도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동생 또한 엄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저 형부와 잘 살라고 하고 있고요. 전 남편과 간간히 시아버지를 따로 뵙기는 해요. 남편의 친아버지 또한 어머님께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아버지와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엄마에게 모든 걸 벗어나고 나니 이제서야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저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양가 어머님들과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분이 서로 용서하고 극적으로 바뀐다면 모를까 말이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행복에 만족하며 남편과 소소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거든요. 제 인생도 참 스펙터클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잔잔한 일만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해 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직에 이사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는다며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축하를 받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의 자존감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와 남편이랍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한때는 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검사였고 저는 대기업 사원이었죠.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가 그렇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와?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급여도 안 맞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겠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보니? 고작 회사 따위나 다니면서 검사 남편을 생각해? 절대로 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봐. 솔직히 우리 집에 수인의 집이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 수인의 집에서 집이며 뭐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집 한 채 하기도 어렵잖아.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꿔. 그리고 수희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 아이고, 정남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었잖아. 저 덜 떨어지는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다 망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그 착한 아들이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꼴만 보더라도 내가 너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우리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머님, 저 정남 씨랑 잘 살게요. 정남 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정남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노력할게요. 어머님, 너무 저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절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를 지켜봐야 하는 거니? 애당초 검사한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정남이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앤지 네가 알아? 너희 집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니네 집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결혼하고는 남편 피 빨아먹을 텐데 너같이 능력 없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죽어도 안 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도 그만두겠다며 나섰고 시모는 백기를 트셨어요. 결혼식 내내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오늘 정남이 아침은 뭘 챙겨줬니? 저번에 네가 보낸 사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안 되겠더라. 아침에는 그래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지. 겨우 계란말이에서 먹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반찬은 전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먹여야 맛있지. 주부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새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새밥 먹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님. 반찬은 전날 자기 전에 재료만 손질해 두는 거라 아침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니까 뭘 잘 챙겨서 먹인다는 거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노력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져?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늘 부족해도 아들 먹이는 밥은 내가 어떻게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썼다고. 엄마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좀 더 노력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렴. 어머님, 사진은 좀 제가 그냥 매일 어떻게 먹었는지 통화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 저도 너무 부담이라서요. 어머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준 걸로는 모자란다는 거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나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애 데려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시모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바로 저에게 헤어지라며 화를 내셨죠. 그럴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모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없을 정도로 시모는 아들만 보고선 사셨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라며 남편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선 제 개인적인 일은 정말 술술 잘 풀렸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그 덕에 승진도 빠르게 됐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가 바로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정남이한테 들었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는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냐? 우리 정남이가 워낙 주변에 빛이 돼줄 사람이라고는 내가 들었지만 역시나 너도 우리 정남이 덕을 보는구나. 너 이거 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알지? 항상 남편 위해주고 받들고 살아. 정남이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 잘 풀렸겠니? 다 정남이 덕이지. 어머님,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남편도 알아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남편 이번에 중요한 일 맡아서 하게 된 거. 이거 잘 되면 앞으로 탄탄대로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남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애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넌 하여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네 남편 덕이니까 고마워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고마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한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이루어낸 성과였지만 시모는 잘 되는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면서 말하셨죠. 남편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거라며 절 탓하셨어요. 제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승진했다며 입방정을 떨어 그랬다고 절 혼내셨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항상 좋은 일은 남편 덕, 나쁜 일은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높았는데 남편도 검사라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도 없어 둘이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지만 늘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시댁이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더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생활비 입금한 게 100만 원이 적던데 뭐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저번 달에는 당신 여기저기 쓸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달도 100만 원 적게 들어왔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들어오니 물어보는 거야. 별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렸나 하고. 아휴, 그냥 좀 썼어.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더 넣을게. 이번 달에 엄마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라고 더 드렸어. 당신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해? 어차피 당신이 넣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좀 안 넣었다고 뭐 얼마나 지장 있다고 그래? 당신 진짜 엄마 말처럼 내 돈 가지고 살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일이라도 그만두려고?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 쉴 거라고 말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선 나보고 일 안 할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긴 했어야지.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당신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갖고 하면 당신 일 중단할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여자보다 남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게 더 많은데 고작 몇 달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더 썼을 때 물어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실망을 하곤 했죠.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 오히려 친정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남편이 불편할까 싶어 친정 행사가 있어도 한 번을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사소한 일도 꼭 며느리가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검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이 있었지만 시모는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정남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더니만 어떻게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모르던 애가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옆에서 착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해서는 저랑 전혀 얘기를 안 나누니까 저도 남편이 그런 짓 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 진짜 다 포기하고 나왔대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착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우리 애 잘못 이끄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갔겠니? 네가 옆에서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넘어간 거지. 이래서 내가 너 결혼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애초에 네 인상부터가 별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날벼락이에요. 남편이 벌어놓은 일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저한테 제 탓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하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모는 그 후로도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 싶으셨는지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출근하면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남편 밥을 챙기셨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서는 절 구박하시곤 했어요.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을 하니까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밖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너는 살림을 하는 게 네 일인데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림하면서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 저 남편 구박 안 해요. 남편이 지금 많이 심란해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은 아직 어머님 성에 차진 않더라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방에만 있는 것보다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도 계속 밥 챙겨주시려고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와라 하시고 밖에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애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 그런 애한테 밖에 나가라니 어쩌라느니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너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남편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했던 시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마치 남편 피를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 저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생활비 보내준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이제는 네가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그 보답 나한테 해야지. 네? 어머님, 남편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느라고 저희 공동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그 돈마저 없어지니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아껴야 해서 남편이 드린 만큼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남편한테 받으신 생활비 있으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조금? 예. 너는 그래도 검사 남편 만나가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 덕 본 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 보답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친정에 생활비 드릴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부모님이라고 입 바른 말만 잘도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말이 이렇게나 달라지니? 전 친정에 드리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껏 친정의 명절이라고 드린 용돈도 없고 애초에 부모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제가 남편 피 뽑아먹고 살고 친정에 돈 꿍쳐놓는다고 하셨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 잘난 아들 채간 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검사한 애로서 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보답 이제는 나한테 해야 맞지 않겠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 키워준 보답을 나한테 좀 해보렴. 그래, 내가 너 우리 아들만큼 벌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보내야지. 계좌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반을 보내렴. 시모는 당당하게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처음엔 저도 시모가 벌이가 없으시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의 태도를 보고 속 편하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우울해하기도 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행사가 있던 날 부모님께서 남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서방, 저번에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김서방이랑 서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김서방 그동안 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봐줘서 고맙고,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차려보는 건 어떤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그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검사직 내려놓으면서 수습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지금 당장 차릴 수 있진 않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얼른 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직은 마음이 제가 잘 잡히지 않은지 생각만 많아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런가? 나도 자네 얼굴 이렇게 보니 좋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자리가 딱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네. 다음 주에 낚시 가면서 한번 천천히 보는 건 어떤가? 구경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제 일만 신경 쓰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네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할게요. 몇 주 동안 남편은 친정아빠와 낚시도 다니면서 마음 정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잘 못했고 심지어 남편은 검사였다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소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차츰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아빠는 곁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했어요. 전 그런 친정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난 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건 어떠냐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상황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건 어때? 그동안 아빠도 바쁘셔가지고 길게 여행은 못 갔다 오셨다는데 엄마랑 같이 짧게라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비행기 표만이라도 해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당신도 아빠 도움 많이 받았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무슨 얼마나 도움을 주셨다고? 장인어른이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어떻게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 그리고 비행기 표가 한두 푼이야? 지금 내가 잘 풀렸다고 바로 내 돈 쓰려고 하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보답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저번 달부터 시댁에는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던데 내가 매달 우리 집 챙겨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 이번에만 해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기지 안 챙기겠어?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찾았다지만 조금 시간은 더 둬야지.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 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급한 엄마 챙겨드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장인어른은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다시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은 점점 더 잘 풀려 TV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수입 또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수익이 증가하니 남편은 가정이 소홀해졌고 시모는 갑자기 날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셨죠.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냉정하지 못해서 널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제는 아들도 너 싫단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한테는 과분한 남편 아니니? 검사의 남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까지.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지.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내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파서 다 망쳐버린 걸 저랑 친정에서 끌어다가 살려놓았더니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머님, 저한테 가분한 게 아니라요. 정남 씨한테 저희가 가분한 거죠. 착각도 자유구나. 누가 평범한 회사원이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더 가분하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아깝지. 네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작 한낱 회사원에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처럼 잘 나가는 애였으면 검사에서 끝나도 다시 변호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착각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네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미련 없고 더 이상 애정도 없거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길게 끌지 말죠. 아참,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인데 찰거머리처럼 또 붙는 건 아니시죠? 제 말에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고선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무슨 재산분할이며 위자료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 건물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절대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남편에게 전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들, 부당대우를 했던 언행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이가 정리된 후에도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내 전화를 전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용 증명만 보내셔서 말이야. 보니까 그동안 무단 점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청구까지 하셨던데
당신이 좀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한낱 회사원한테 물어? 당신 사무실 잘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돈 다 니네 엄마가 관리했잖아. 거기 가서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전화 잘못했니? 아니, 사실 엄마가 돈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나 봐. 우리 엄마 알지? 뭐 하나 꽂히면 앞뒤도 안 보고 들이대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셨는지 뭔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날리셨대.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데 어떡해. 일단은 사무실은 내가 조만간 빨리 정리할게. 그럴 테니까 비용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참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난 모르겠고 알아서들 해결해. 내가 왜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분한 사람이라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 이상 시간 줄 생각 없고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니 법대로 하시던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미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작게 열었지만 솔직히 그동안 잘 되던 것도 거의 친정아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도 잘 되진 못했어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소식으로는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는지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 잘 지내고 있는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솔직히 이혼을 정말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상하고 힘들던지. 이제라도 다시 너희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맘 맞는 며느리 들여서 힘들었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속상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잘난 아들이 또 생활비를 안 주던가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아줌마랑 저랑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가. 냉정하게 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한 게 있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타오. 후회요? 아, 그렇죠. 저도 후회하고 있죠.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1년이라도 제 젊음을 낭비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아줌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따위 전화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고 돈이라도 버세요. 당신 아들 사무실 파리만 날린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1월 전화할 시간 있으면 나라만 밖에서 돈이라도 벌겠네.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갰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고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온 듯 했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일도 잘 풀려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있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지금은 절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는 인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기운과 사랑이 닿기를 바랄게요.